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저렴한 로또 청약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 봤자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봤자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용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새 요거 질문 많이 받아요. 이 분양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분양가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엔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요.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 초기부터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원래 분양권, 미분양 요쪽을 원래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면 너무 좋은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 요거를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그 정규 강의 17기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 3,400만 원 돌파예요. 분양가는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요거 다른 기사 하나만 잠깐 볼게요. 요거거든요. 2014년 벌써 거의 10년 전 건데요. 고덕, 김포, 부천 미분양 빠르게 소진,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리스트가 이때는 많이 돌았어요. 이렇게 막 경희궁자이도 있고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이 알던 아파트 중에 다수가 미분양이에요. 마곡지구도 이제 핫했죠. 미분양이었는데 결국엔 다 팔렸죠. 요런 걸 보면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다 팔리겠구나. 역시 분양은 나중에 망하진 않는구나.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공사랑 시행사는 어떤 행위를 취할까요? 사업을 더 하고 싶을까요? 줄이고 싶을까요? 상식적으로 원래 분양가가 올라갈 때는 사업을 더 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파는 물건 값을 더 올려도 시장에서 받아주니까. 하지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시행사, 시공사는 역대급으로 몸을 잔뜩 낮추고 있습니다. 거의 IMF급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빌라는요, 예전 물량의 30% 아래요, 이제. 20%? 10개 중에 한 8개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도 10개 중에 6개, 7개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악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양가는 오르는데 사업은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요거예요. 집값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침체장이에요. 하지만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멀쩡하고 수요가 남아있죠. 그 지역은 잘 돼요. 또는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곳은 잘 돼요. 지금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비싸면 팔리지 않는 시장이에요. 더 웃긴 거는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간다? 광역시로 가면은 미분양 플러스 넘어서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이 와중에 공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더 힘들죠. 거긴 분양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마피가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국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서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울 분양가 오르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 기존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모든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정부에서 분양가를 눌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죠. 멀쩡한 아파트가 더 비싸게 팔아도 충분히 팔리는데 법적으로 눌러서 싸게 팔게 만들었었죠. 이거는 그때 이 규제가 없어졌잖아요. 그거가 이제 슬슬 풀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풀려봤자 건설사는 웃지 못합니다. 왜? 이 가격도 아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합쳐볼까요? 이거예요. 분양가가 너무 쌌다가 지나치게 눌렸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가가 올라도 사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예전에 굉장히 쌌던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로또 청약, 로또 분양이에요. 자, 갭 투자는 나쁘고 로또 분양, 로또 청약은 괜찮다? 무주택자, 세입자한테 로또 기회 주는 건 좋고 열심히 갭 투자하는 사람은 나쁘다? 이게 사회적 인식이에요. 제가 뭐라고 해봤자 안 바뀝니다. 로또? 그럼 이거는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돈을 청약 한번 잘 넣으면 더 벌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저렴한 로또 청약에서 가격이 좀 올라가 봤자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봤자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아파트 가격 상승이랑 연동짓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 분양가는 아파트 가격을 견인해서 끌어서 올리는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했으면은 벌써 기존 구축 가격도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한테 도입해 볼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에서 청약이 잘 되는 곳은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 중에 받으시면은 이게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판교 분양할 때도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정작 받아가는 분은 많지 않았거든요. 막 400대 이랬으니까. 받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나머지 분들은 이게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노려보신 다음에 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뉴스 기사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렇게 잘 되는 분양가가 올랐는데도 되는 곳이 아니라 나머지 시장이에요. 뭐냐면 앞으로의 분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 거냐를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로또 청약의 그림자, 남아있는 로또 청약의 일부예요. 지금은 청약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요. 다만 옛날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아도 실거주하기 좋으면은 청약을 넣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요자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반면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분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제. 그리고 여기가 한번 탁 하고 걸리는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주택 공급 부족은 뉴스나 저 같은 사람이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나와요. 주택이 공급되면은 매매가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전세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전세 수요를 많이 빨아먹어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 세입자분들이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깨끗한 새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 어느 순간부터 전월세 시장에 먼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가까지 번지는데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이건 별도로 보셔야 되고 앞으로 가다가 신규 공급이 만약에 진짜 부족한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공급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건설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진을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선 그 마진 기준이 지금 올라가는 분양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역시나 하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분양가 이게 제대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다음번에 분양가가 현실적 공급 가능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구축까지 퍼집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주택시장 상승을 견인할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나오는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번에 눌러놨던 게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눌렀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역풍선 효과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인 거지 제대로 된 분양가 상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완전 방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말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살 집이 부족하단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시는 국토부 장관님이 물론 이 청문회를 통과하셔야 되겠지만 이 아파트는 이거 안 돼. 아파트 이제 4년 걸려요. 이게 쉽지 옛날에 3년 걸리고 이제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 뭐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빌라나 이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성적표에는 나와요. 근데 성적표에 나와봤자 아파트는 한번 부족하면은 전월세 가격이 계속 나오거든요. 전월세 시장이 버텨야 되는 건데 이 다음에 언젠가는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제대로 측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의 분양가는 저처럼 시행하는 사람이 눈치를 채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이 올랐고요. 문제는 땅값이 안 내려갔어요. PF 대출이 터지는 거랑 다른 거예요. 땅값은 안 내려갔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올라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이 진짜 상승일 것이고 그 상승은 구축에까지 퍼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구축에까지 퍼진다는 개념이죠. 저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미분양 날 때 미분양이 나요. 그리고 분양가를 올려도 팔릴 때는 팔려요. 근데 이 모든 게 어그러질 때가 언제냐면은 집이 진짜 부족할 때, 전월세 시장이 난리가 났을 때는 그냥 가격도 오르고 분양도 잘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요게 전 다음번에 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만약에 안 팔린다 하더라도 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게 지금 시장에 수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니까 공급이 안 될 테고 언젠간 수급이 꼬이겠죠. 모든 게 지금 꼬여 있는데요. 한번 풀려서 공급 부족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의 역풍은 장난 아닐 겁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을 더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서울, 멀어봤자 수도권 내에 국한되는 내용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그리고 악성 미분양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적용해서 뭔가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서울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